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캠핑 인구가 늘면서 증가하는 캠핑카 수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무료 주차 공간에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하면서 독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공원 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견인해 가지 못하도록 바퀴에 고정 장치까지 달아놨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인근 또 다른 공영 주차장. 한 캠핑카 아래에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한동안 이동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된 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캠핑카 차주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캠핑카를 있잖아요. 어디다가 누울 데가 없어요.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코로나19 이후 캠핑카가 늘고 있는 만큼 전용 주차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역마다 단속만 할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 캠핑카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해주고 일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를 위해 별도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형평성, 특혜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겐 생활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 미관 사람 볼 때 여기는 지금 전부 여기 캠핑카 이런.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0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캠핑카도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 이전에 등록한 캠핑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차고지 외에 다른 곳에 주차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 일일이 장기 주차를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대구장을 붙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련 주차장이 많아서 일일이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기에는 전국 캠핑카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4천여 대에서 2021년 3만여 대로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탄소 저감 브랜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포스코가 출시한 그린잇 인증 철강제는 저탄소 생산 공정 도입과 저탄소 철원 사용 등을 통한 탄소 감축량 배분형 제품으로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는 그만큼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포스코가 이번에 인증받은 탄소 감축량은 59만 톤으로 최근 국내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품 출시 계획 설명회를 가졌으며 LG전자가 출시와 동시에 200톤을 첫 주문했고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제품의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10월까지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에서 숲길 따라 떠나는 마음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산림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 증진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앞으로 10차례에 걸쳐 산림치유 지도자가 함께하는 산림욕 체조와 오감 열고 숲길 걷기, 명상치유, 유자와 석류, 편백을 이용한 수치유 등으로 진행됩니다. 고흥군은 또 뇌파 스트레스 검사와 우울 선별 검사도 함께 진행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에는 숨은 그림 같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작은 돌에 다 새기지 못할 큰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목포 멜라콩 다리 이야기를 허연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열차는 날마다 삶을 싣고 달렸습니다. 무거운 몸이 더 이상 갈 곳 없던 종착역.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역사를 지켰습니다. 승객들의 짐을 들어 옮겨주던 그는 이름 대신 사무라이 영화 속 극중 인물을 닮았대서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멜라콩 박길수 씨. 눈이 쏙 들어갔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 회색, 그분들이 입었던 정장은 모자가 항시로 반드시 쓰고. 고향 장흥에서 12살에 목포로 나온 박길수 씨의 평생 다짐은 1년 1선. 1년에 하나라도 선한 일을 하겠다는 그가 목포역 앞에 다리를 세운 건 지난 1964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폭 5m가량의 멜라콩 다리. 당시 하천을 건너 목포역을 오가던 승객들의 불편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10여 번을 돌아서 가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짐을 싣고
돌아서 10분, 20분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지름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멜라콩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을 위해 1년 뒤 역 광장에는 무료 화물 보관소를, 다시 5해가 지날 무렵에는 섬 주민들을 위한 무료 숙박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영남 지역 등 전국의 중소도시까지 돌며 모금 운동을 벌여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당시 신문 기록에는 20평 남짓 규모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괴짜는 괴짜인데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도시재생 그리고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선구자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목포역을 지킨 건 강산이 5번 바뀔 시간인 48년. 물처럼 세월이 흘러 다리가 놓였던 하천은 도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역 담장에 박힌 낡고 작은 비석분. 저게 이제 표지석이 남아있는 게 천만 다행이고 전혀 사람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보면 좀 더 표지석을 좀 올려서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평생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정성을 쏟았던 멜라콩 박길수 씨. 가로 25cm, 세로 45cm의 이 보잘것없는 표지석이 담기엔 그의 선한 사연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대인 아파트가 나올 정도인데요. 미분양 물량은 많지만 매매 등 주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오름세가 주택시장과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광주 상무지구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연 신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좋은 입지 조건에다가 영화관과 호텔급 사우나 등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내세우면서 광주의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평양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가 평당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중반에 이릅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지난 4월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65만 원. 지난해에 비해서 11.06%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 여파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분양이 쉽지 않고 미분양 우려와 주변 아파트가의 연쇄 상승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서민들이 주택을 갖기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가중화되는 위화감이 형성되면서 지난 2020년과 21년 두 자릿수에 불과하던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해서 올해 4월 현재 565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38호로 전체 미분양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위축된 부동산 경기에 여파가 미치면서 지난해 2,168건에서 올해 3월엔 2,159건, 4월엔 1,398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고분양가가 장기적으로는 평당 1,800만 원대 이하로 책정된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이 넘쳐나고 매매가 뜸한 상황에선 청약 위축과 주거 양극화 심화 등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절벽이고 거래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이 된다면 기존 아파트들의 거래량은 더 감소할 것 같고 가격 또한 더 침체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안개 속인 가운데 유례 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아파트의 분양가, 미분양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 등 광주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봄꽃에 이어 여름꽃 연출을 위한 화훼식재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는 본격적인 여름꽃 정원 전시에 대비해 개울길 광장과 노을정원, 가든스테이 주변에 베고니아와 백일홍, 맨드라미 등 50여 종 130만 송이의 여름꽃 연출 계획을 세우고 관람객들이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교체 식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울길 광장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강자가를 투입해 수질을 개선하고 개울 단차를 만들어 시냇물 소리를 구현했으며 나무 그늘과 쉼터도 크게 늘려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양만권의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광양항 율촌 융복합 윤류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물동량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항만 재개발 공모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6,412억 원을 들여 332만 제곱미터 부지를 조성해 3단계에 걸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5,133헥타르를 신청받아 433억 원을 지급합니다.